근데 제가 처음에 딱 봤을 때 생각보다 주식이 많이 떨어졌는데? 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게 과연 저평가된 건지 아니면 그냥 앞으로 이렇게 서서히 일단 앞 전략과 방향은 제대로 잡았고 이것이 실제 실적과 매출과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언제쯤 보여질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 가나다입니다. 보스턴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스카이웍스라는 회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워번에 있습니다. 물론 본사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지만 여기에도 굉장히 큰 시설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고 S&P 500에 포함된 회사입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이제 고점일 때 주가를 보면 90불 가까이 했는데 현재는 지금 56불? 이 정도입니다. 고점 대비 약 40% 정도 떨어져 있는데 애널리스트들 평균 이제 목표 주가가 70달러 중반대 정도 되더라고요. 정말로 저평가된 회사가 맞는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계속 추락하는 회사인지 좀 궁금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스카이웍스 솔루션 어떤 회사냐? 통신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요즘에 많은 기기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통신을 하는데 이거에 필요한 RF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이 통신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이고 이 회사가 어떻게 성장해 왔냐? 애플에 납품을 하면서 아이폰이 성장하면서 같이 성장해 온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주가가 왜 떨어졌냐? 일단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면 좀 보입니다. 최근 5개년을 보면은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영업이익은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보면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회사로 보입니다. 근데 최근 분기 흐름도 다르지 않는데요. 2026년 회계연도 2분기 매출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이 9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합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반토막 넘게 떨어졌어요. 전년 동기는 거의 1억 불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다면 지금 4,200만 불 정도밖에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거라고 보이는데 왜 이렇게 약해지고 있는지 한번 일단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쿠오보랑 합병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고 이 애플 중요 고객 내 점유율 하락과 그 다음 제품 믹스 변화 그러니까 고마진 제품의 매출이 줄고 저마진 제품의 매출이 그걸 상쇄하는 과정에서 영업이익이 줄어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사업이 왜 약해지고 있냐? 애플 정책 변화가 가장 큰데요.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정책이 생기면서 애플 내의 비중이 지금 계속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회사가 근데 절대 오늘 내일 망해가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줄고 있다고 해도 상당한 현금 흐름을 보유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기존 마켓의 상당한 강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통신, 무선, 반도체 이 분야가 굉장히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고 시장이 점점 넓어지고 자동차 분야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도 있고 와이파이 다 사용하고 있고 더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방산, 우주 이런 분야에서 계속 통신 반도체는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 회사는 굉장히 그 중에서도 좀 기존의 주요 플레이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당장 망하지는 않을 거고 오히려 이 성장하는 시장이 좀 올라탈 수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전략을 하고 있냐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면은 일단 저는 방향성은 굉장히 맞게 가고 있다. 근데 이 세 가지에서 얼마나 실적을 앞으로 실제로 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모바일 분야 외에 다른 통신 반도체 분야의 시장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개척해 나가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브로드마켓이라고 스카이웍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모바일 외에 와이파이, 자동차, 데이터 센터, 방산, 우주 이런 분야 브로드마켓으로 시장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브로드마켓 분야에서 이 회사의 실적이 2자릿수 이상으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또 다음 분기에는 지금 목표가 전체 매출의 이 브로드마켓 분야를 43% 이상 차지하는 것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 브로드마켓 분야에서 어떤 세부 매출이나 분야별 이익 이런 거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아서 이 분야의 수익성이 실제로 어떻게 나고 있고 어떤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은 굉장히 맞다. 그다음 두 번째 방향성은 이 모바일 분야에서도 지금 아이폰향 매출,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지금 60% 넘게, 어떻게 보면 3분의 2, 67% 이 정도가 애플향 매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바일 분야 내에서도 애플 말고 안드로이드 분야의
로 좀 시장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2030년까지 누적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는 디자인 윈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것도 맞는 방향이다. 모바일 내에서도 고객 다변화를 지금 이뤄내고 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작년 10월부터 쿠오보라는 원래 기존의 이 RF 프론트엔드 분야의 경쟁사인 쿠오보와의 합병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합병이 계속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고 내년 초쯤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합병이 되면은 스카이웍스가 62% 지분이 그다음에 쿠오보 주주가 37%를 보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병이 됐을 때 회사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5억 불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회사 둘 다 모바일향으로 굉장히 매출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합쳐져도 모바일 분야의 3분의 2 이상 정도의 매출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쿠오보가 가진 이 브로드마켓에서의 강점은 좀 스카이웍스랑 다릅니다. 스카이웍스가 데이터 센터, 자동차, 와이파이 이런 분야에서 브로드마켓을 좀 뚫고 있다면 쿠오보는 방산, 우주 이런 분야에서 시장을 좀 확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 분야는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경쟁도 제한적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분야의 브로드마켓 시장을 가져올 수 있다면 이 쿠오보와의 합병을 통해서 굉장히 장기 성장 옵션을 가져가는 것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되게 지엽적이긴 한데 쿠오보가 GAN, GAAS 기반의 고성능 RF 레이더 군용 통신 이런 분야에서 실제 사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분야가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분야에서 지금 미국 국방부가 신뢰할 수 있는 생산자로 지금 쿠오보는 등록이 됐고 제조 시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합병이 잘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이 브로드마켓 분야에서 좀 성장 옵션을 잘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스크는 뭐냐? 가장 첫 번째는 애플 사업이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게 리스크죠. 왜냐하면 이 애플향 매출이 특히 고마진 사업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이 줄어들고 있는 거고 이제 브로드마켓으로 이 신성장 사업으로 이 기존의 캐시카우를 이렇게 뛰어넘는 성장과 매출과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 과도기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언제쯤 그게 역전이 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의미 있는 실적을 낼 것이냐 큰 리스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쿠오보와의 합병을 통해서 하나의 성장 옵션 축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양사 주주가 올해 2월에 합병안을 승인을 했기 때문에 내부적인 절차는 어느 정도 마쳤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FTC 규제당국 승인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최근에 FTC가 세컨드 리퀘스트를 보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세컨드 리퀘스트를 보낸다는 거는 굉장히 깊게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분야에서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이게 리젝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 아니고 왜냐면 이 쿠오보와 스카이웍스가 합해도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브로드컴, 퀄컴 이런 대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어떤 특정 분야에서 좀 둘이 합병됐을 때 시장 비중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매각 이런 거를 조건으로 걸 수도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불확실하게 남아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는 이 분야는 앞으로 시장이 커지는 분야인데 이제 그만큼 경쟁자가 많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퀄컴, 브로드컴 이런 회사도 이 통신 반도체를 만들고 또 강점이 있는 회사들이고 또 일본의 무라타라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탑티어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밑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추격하고 있죠. 물론 저가 제품 중심으로 추격을 하고 있지만 중국 내 안드로이드 중저가 핸드폰 분야에서는 사실 이미 이제 이 중국 기업들이 자리를 꿰차가고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경쟁 압박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쿠오보와의 합병이 중요한데 좀 몸집을 불려가지고 우리가 시장의 경쟁을 버티면서 커져가는 시장을 새로 개척해 나가겠다 이런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의 이 모험을 얼마나 잘 헤쳐나갈 것이냐가 이제 가장 큰 그 턴어라운드의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스카이웍스가 S&P 500이고 실제로도 상당히 애플향에 오랫동안 공급하면서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당장 오늘 내일 망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그 애플향 매출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쿠오보와의 합병을 통해서 몸집을 키우고 새로운 시장이 커져가는 시장에 얼마나 더 잘 적응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점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보스턴 지나가다 보면 보이는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스카이웍스 솔루션이 좀 그래도 나름 모바일 통신 반도체 분야에서 주요 플레이어로서 활동을 하던 회사이고 앞으로 이 분야의 시장이 계속 커져가는 상황에서 좀 의미가 있는 회사일 것 같아서 다뤄봤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딱 봤을 때 생각보다 주식이 많이 떨어졌는데? 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게 과연 저평가된 건지 아니면 그냥 앞으로 이렇게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회사인 건지. 일단 이 회사의 전략과 방향은 제대로 잡았고 그 분야에서 굉장히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 실적과 매출과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언제쯤 보여질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봐야 할 포인트들은 이런 애플향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모바일의 다른 안드로이드 분야에서 계속 실적을 내는 거냐, 디자인 윈을 받아가지고 매출로 나올 거냐, 그 다음에 이 브로드마켓 분야에서 얼마나 이 확대되는 시장을 또 점유를 할 것이냐, 그리고 후오버와의 합병, 이게 굉장히 앞으로는 단기적으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미국 기업 소개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기존에 RTX, 일루미나, 오르카 이렇게 다뤘었는데 그 영상들도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